때는 1955년. 미국 네바다주의 황량한 사막에 UFO 한 대가 착륙한다. 그곳에는 몇 명의 금성인과 한 소녀가 나타났다. 금성에서 살다가 삼촌과 함께 지구에 온 소녀의 이름은 옴넥 오넥이다. 테우토니아라는 금성의 도시에서 성장한 그녀는 과거생의 특별한 카르마적인 인연과 금성 지도자들의 권유로 지구에 왔다. 그녀는 이미 예정돼 있던 도로변의 버스 사고로 사망하게 될 운명을 가진 쉴라라는 소녀와 교체해 어느 한 미국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옴넥은 원래의 계획대로 죽은 소녀를 대신해 소녀의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그때 옴넥은 지구 나이로 210살이었다. 그녀는 인간 남성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고 중년이 되자 본래 사명에 따라 지구인들에게 우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도로 진보된 문명이 어떻게 금성에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은 금성에서 온 여인이 전한 우주의 충격적인 비밀을 담은 책, 나는 금성에서 왔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보된 행성들로부터 온 과학자들, 의사들, 교육자들은 지구인들과 뒤섞여 살면서 비밀리에 일하고 있다. 금세기 정부가 숨기는 가장 큰 비밀은 그들이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많은 행성들에서 진보된 문명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세계 정부는 지구인들과 뒤섞여 비밀리에 살아가고 있는 외계 존재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 내 절반 이상의 행성들에는 고등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문명들은 모두 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구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다. 이 행성들 너머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태양계의 대부분에도 외계 인류가 살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지구의 진보한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역사 이전의 인류는 오늘날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매 시대마다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세상에 있는 경전들에는 날아다니는 우주선과 외계인과 같은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금성의 테우토니아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역사 도서관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배웠으며 이 도서관은 타임머신과 닮아 있는 배움의 장소이다.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측의 첫 번째 탐험대가 태양계 내 행성 중에서 가장 젊은 행성인 지구에 착륙했다. 우주 과학자들은 지구가 진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조사를 목적으로 우주선을 그곳으로 보냈다. 태양계 행성들은 모든 것이 동시에 창조되지는 않았다. 행성들은 인간처럼 새로 태어나고 성숙하고 노화되고 소멸한다. 지구가 지닌 문제점은 위성으로서 하나의 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달만을 가지게 되면 행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우주에 있는 행성들은 대개 2 이상의 위성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구에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달의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기게 되어 조수의 간만을 만들어내게 된다. 부분적으로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 때문에 다른 바다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지구 행성의 진동이 금성이나 화성보다도 거칠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우울증도 심하게 된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지구는 반복해서 전쟁과 파괴를 겪어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레무리아는 지구에서 발전한 가장 진보한 문명 중 하나였지만 일부 흔적만을 남기고 태평양에 가라앉아 버렸다. 아틀란티스는 오늘날의 인간들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과도한 기술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결국 핵실험과 그들이 지닌 기술을 남용함으로써 대륙은 파괴되었으며 극소수의 생존자만을 남겨준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이러한 모든 경랑의 세월을 통해 행성들의 형제단은 이 지구를 가르침이 필요한
미성년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명들이 흥망했을 때 금성, 화성, 토성, 목성으로부터 우주선들이 이곳에 왔다. 이들 각 행성은 지구에서 진화해 가고 있는 4개 인종의 원래 고향이기도 하다. 백색 인종은 금성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우리는 키가 큰 천사적인 존재들이다. 황인종은 화성에서 왔다. 화성인들은 지구와 같은 물질적인 밀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적색인종은 토성 계통에서 왔으나 이들은 처음에는 수성에서 진화했다.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토성으로 이주한 것이다. 흑색인종은 목성계에서 진화했으며 이들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기타 세계의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 고향의 행성에서 온 자비로운 존재들은 항상 지구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종족을 도와주었다. 아틀란티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에서 온 과학자들은 영적이고 기술적인 지식들을 지구에 알려주고 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기술자들 중에는 다른 행성들에서 온 존재들도 있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시대에는 우주인들이 지구인들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구인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많은 예언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외계인들이었다. 구약 성서에는 우주선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1940년부터 지구의 과학자들은 지속적인 레이더 실험 과정에서 레이더 빔을 발사하게 되었으며 이 빔이 결국에는 금성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금성의 우주선들은 조사를 위해 지구로 보내졌다. 금성인들은 지구인들이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해 실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구는 엄청난 기술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맞는 수준의 영적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슬프게도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에서 있었던 패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상 더 이상 지구만의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금성인 사령관 발토오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 측 대표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으나 지구의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발전하여 우주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금성인들과 형제단의 우리 친구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반대했다. 우리의 경험으로 2 이상의 정당 제도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이미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 간의 싸움은 유치한 아이들의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는 금성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다. 그로 인해 무기의 사용과 같은 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또한 금성에는 국가적인 정부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급 구조와 비슷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구의 지도자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기 시작했다. 진보한 행성들은 자기력과 태양력이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무제한적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지구의 기타 에너지 산업은 모두 폐업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나 비행기 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지구의 군인들은 우리가 적의를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우리의 우주선을 추적해 오곤 했었다. 모든 UFO가 우리의 태양계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도 있으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토성과 목성의 중력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그 외 행성들도 얼음과 같이 차갑지 않다는 것이다. 수성을 제외하고는 태양의 거리가 행성 지표면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왕성과 그 외 행성들은
명왕성과 해왕성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소행성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 소행성대가 전기격자의 구실을 함으로써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된다. 지구인들은 다른 행성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들만 면밀하게 선정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주인들은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존경받는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금성에서 온 과학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그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우주인들은 왜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이 지구의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할까? 답은 우주의 계획 안에 놓여 있으며 이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독특한 행성이기 때문이다. 우주인들은 우주에 아주 엄격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는 궁극적인 실제의 마음속 한 생각으로 설계되어 있다.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주는 일정한 패턴과 주기가 존재했다. 엄청나게 많은 식물과 동물이 지구에서 생겨난 토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놀랄 것이다. 이것들은 이주자들에 의해 지구로 옮겨져 온 것이다. 인간은 지구에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지구의 식민지를 건설해 이주했던 우주의 창조물이다. 많은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완수해가고 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행성으로서 부정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카르마라 부르는데 이것은 환생을 수반하게 된다. 많은 생을 통한 부정적인 체험들은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카르마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다. 카르마의 법칙은 삶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느 한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몇 년 후나 몇 생의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운명 결정론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면서 낡은 과거 카르마에 대한 응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구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카르마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나는 자비에 대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으며 지구에서의 지난 삶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났던 일들을 종결짓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 금성인들이 지구에 오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과거 생에 인연을 맺었던 이들과의 카르마적인 빚을 청산하거나 전쟁이나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금성의 리츠라는 도시에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의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인류에게 나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들의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지구에 살면서 나는 양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자주 상처를 받은 까닭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체험을 통해 카르마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알게 되었다.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위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타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나는 지구에서 접한 종교들의 영적 가르침의 한계를 알고는 좌절하게 되었다. 영성을 이해할수록 사람들은 종교의 방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극히 중요한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인들은 언젠가 최고신의 법칙인 우주적인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철학자를 가장하여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가르쳤던 마스터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주는 항상 더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우주선들은 중력이나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태양계에 존재하는 다른 행성들을 단 며칠도 안 되는 시간에 다녀올 수 있다.
금성인들은 마음과 의식의 진정한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항상 텔레파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의 삶을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생각만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사용하는 데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벗어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러한 세계들을 마음대로 다녀오는 법을 배웠다. 금성에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과학이다. 지구인들은 이러한 우주를 평행우주라고 부른다. 이러한 존재계는 시공간의 다른 좌표에 실제하고 있다. 죽음이란 이와 같은 다른 세계들 가운데 하나로 이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의 삶을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은 상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상상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재능이며 초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상상을 가짐으로써 인간이 신과 같은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참자아가 무엇인지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것이 이 물질 우주와 다른 여러 우주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목적이다. 영혼은 너무나 실질적인 것이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체험을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그 그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유체이탈을 하는 것이다. 영혼으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영혼 그 자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 영혼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기 위해서이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감지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소리도 물질 우주를 초월한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음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에서 이러한 세계의 존재들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영적 세계들은 물질 세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한 세계에도 도시, 식물, 동물, 사막이 존재한다. 그곳의 영혼들도 사물이 실제적이고 견고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감각도 똑같이 높은 주파수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계보다 한 단계 위의 우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죽은 이후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마지막 천국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물질과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가 진동수를 단계적으로 낮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이 하나의 무의식적인 원자로서 처음 창조될 때 영혼은 자신과 최고신이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몰랐다. 영혼은 영의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자각하고 깨어나야 했다. 영혼이 깨어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최고의 신은 여러 형태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한 세계에서 영혼들은 깨어나는 데 필요한 체험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서 영혼은 신의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의 일부로서 의식을 지닌 원자가 되는 것이다. 영혼은 배워야 할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긍정성과 부정성을 지닌 세계에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이 입었던 최초의 몸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빛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지구에서는 잠재의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밀도가 짙은 세계에서 영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의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원천은 에테르계에 존재하고 있다. 이 에테르계를 통해 많은 성자들이 우주의식을 수신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를 원인계라 한다. 이곳에서 영혼은 보다 견고한 원인체를 가지게 된다. 이 원인체를 통하여 영혼은 낮은 세계에서 살았던 과거의 삶들을 회상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씨앗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한 카르마의 씨앗이 이 원인체에 심어져 나중에 그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도
원인계에서 전생의 기록들을 열람했던 것이다. 원인계의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멘탈체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들이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밀도가 엷은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영혼은 멘탈체로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은 체이며 마음이 지닌 에너지는 생각과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 낮은 세계에서 일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멘탈계 아래 단계의 세계는 아스트랄계라고 한다. 이곳은 우리가 감정이라 부르는 것을 아스트랄체를 통해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감정을 체험하게 될 때 이 감정은 아스트랄체를 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인 것이다. 산, 나무, 집과 도시 등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스트랄계에서 먼저 존재하고 있다. 물질 세계는 마음속에 있는 아스트랄로 창조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몸체들을 지님으로써 영혼은 가장 낮은 세계에도 들어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언젠가는 최고신과 더불어 창조하게 되는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영혼으로서 여러분이 겪었던 최초의 의식 단계는 광물 상태였다. 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비록 제한적이라도 광물 상태의 삶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광물이나 바위는 아니었다. 영혼은 자신의 진화 과정에서 한때 그러한 몸체 속에서 살았을 뿐이다. 그 다음 영혼은 비로소 동물 상태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인간은 물리적 우주에서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다. 영혼은 필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환생을 거듭하게 된다. 역사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생에 우리의 선조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영혼들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낮은 세계들은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많은 환생을 하는 동안 영혼은 카르마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은 과거 생에 가난한 자와 부자도 경험했으며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도 겪어봤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있다. 한 영혼이 물질을 초월한 세계를 의식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탐구해야 할 시기이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영적인 지식들을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삶을 통해 생성된 카르마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도 창조주와 함께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영혼계 위의 몇몇 세계들은 신의식이 존재하는 고차원의 영적 세계이다. 여기에서 영혼은 자신과 최고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영혼의 성장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위에도 더 많은 세계들이 존재한다. 최고신의 법칙이란 우리가 모든 행성과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가르침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것은 모든 세계에 알려진 영적인 가르침이다. 밀도가 짙은 세계에는 엄청난 수의 가르침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의 목적은 추가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밀도가 짙은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영혼들의 의식을 적응시키기 위해서이다. 구도자들은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되는 낮은 세계를 진실한 영적 세계로 착각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카르마를 많이 지니고 있는 영혼들은 가능한 부정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다 같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구가 전적으로 부정적인 행성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구 역시도 생명체의 긍정적인 측면에 의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져 있다. 여러분이 지닌 태도에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의 힘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은 의식과 자각의 수준에 달려 있다. 금성도 한때는 지구와 같이 부정적인 행성이었다.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금성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금성의 문명은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물질적 행성으로서의 금성은 여전히 살아서 남아있지만 문명과 금성인들은 아스트랄 차원으로 변형된 것이다. 물질 우주에서는 생명이 창조될 수 없다. 오직 신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자만이 생명이 어디에서 창조되고 왜 창조되는지 알 수 있다. 금성인들은 금성의 역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대적 주기를 겪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금기에서 철의 시대까지 이어진 후 모든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휴지기를 맞고 나면 또 다른 황금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화성인과 토성인을 만나고 나서 이들 행성들도 똑같은 주기를 겪으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이런 우주적 주기를 따르고 있다. 금성의 마지막 황금시대는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 그러한 황금시대가 끝나갈 무렵 몇 년간에 걸쳐 가뭄이 잦았으며 이 시기의 태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이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질병은 태양에서 나오는 기이한 광선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금성인들은 지하에다 식민지를 건설했다. 금성인들은 태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기이한 광선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을 바깥으로 안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자드리언이었다. 그는 태양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오랫동안 지상에서 생활했다. 그는 금성 최초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금성의 지도자들은 정부와 군대를 해체시켰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것은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사람들의 의식도 상승하게 되었다. 아무도 땅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금성에 새로 형성된 공동체에 세금을 내는 일도 없었다. 금성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성공을 거둔 것은 최고신의 우주 법칙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금성인은 육체를 버리고 변형하기로 하였으며 지금은 아스트랄계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다. 아스트랄이라는 것은 형태상 육체와 똑같은 복사본과 같은 것이다. 대전환기 동안에 육체를 버리고 아스트랄계로 옮겨간 금성인들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나는 어린 시절 금성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슬픔을 체험해야만 비로소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삼촌과 함께 지구에서 살기 위해 금성을 떠났다.